안녕하세요. 수수구마의 수입니다. 오늘은 구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레주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레주메의 구성은 솔직히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경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레주메의 구성은 꽤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이제 또 다음 비디오까지 합쳐서 두 가지 다른 레주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시거나 혹은 붓캠프 같은 프로그램을 끝내고 첫 번째 주니어 포지션을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레주메와 이제 북미 지역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의 이제 이직이라든지 혹은 외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북미 지역으로 이직을 할 때 레주메를 쓰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디오에서는 첫 번째 주니어 포지션을 찾으시는 분들의 레주메에 꼭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말할 포인트들은 전부 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정답이 될 수 없다는 말은 꼭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제가 포인트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나중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또 팔로우 비디오도 한번 만들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자, 개발 공부를 위해 학업이나 붓캠프 프로그램을 막 끝내고 첫 번째 자기 커리어의 잡을 찾는 단계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매우 뛰어나신 분들이 아닌 평균에 기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업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에 비해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한번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회사는 어떤 부분들을 레주메에서 확인해야지 실패할 확률이 적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실패는 잘못된 캔디데이츠를 뽑아서 잘못된 개발자를 뽑아서 팀 빌딩과 팀 워크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는 일을 말합니다. 다시 저희 주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서 개발자를 뽑아야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을까요? 코업, 인턴십과 같은 인더스트리의 경험은 이 사람은 혹시 우리 팀에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은 개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혹은 이 사람은 아마 우리 팀에 들어와서 협업하는데 문제가 없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요소이고요. 또 레주메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설득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생각해요. 8개월 정도씩이라도 코업 경력이 있다는 말은 디벨롭먼트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다, QA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다, 혹은 스프링 플래닝에 대한 경험이 있다, 혹은 협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 말은 또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는데 아마 좋은 퍼포먼스를 낼 확률이 높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회사는 어쩔 수 없이 확률 게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주니어 포지션에서는 더욱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지원자들끼리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일했을 때 좋은 퍼포먼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코업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서 레주메에 꼭 있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레주메의 오디언스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레주메를 써야 합니다. 전 많은 학생분들과 또는 지원자분들이 레주메 오디언스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레주메를 쓴다고 느꼈어요. 레주메는 많은 경우에 리크루터들이 필터링하는 양식으로 사용됩니다. 물론 그 필터링에 통과한 아주 소수의 레주메가 개발팀으로 넘어가서 개발자들 혹은 개발자 리드가 확인을 하여서 이제 지원자들과 인터뷰 미팅을 잡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그 필터를 통과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서 HR 매니저한테 첫째 날에 한번 물어봤어요. 저가 몇 명 중에 뽑혔냐, 제 포지션에 몇 명이 지원을 해서 제가 뽑혔냐고 물어봤는데 요즘에 잡 마켓이 스팀하니까 인디드라는 웹사이트 한 곳에만 잡 포스팅을 이틀 동안 했대요. 그럼 그 이틀 동안 저를 포함해서 1,100명의 지원자가 이제 이 잡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를 미뤄봐도 리크루터들은 굉장한 한정된 시간 안에 그 수천 장의 레주메를 다 스킵 스캐닝 하면서 이제 이 포지션에 맞는 10명 혹은 20명 내외의 지원자들을 필터링 해가지고 개발팀으로 넘겨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레주메의 타겟을 정확하게 리크루터들로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레주메에 빼곡하게 적혀있는 많은 테크니컬한 term들이 별로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보다도 리크루터들이 보고 싶어하는 정보를 레주메에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는 나의 프로젝트와 경력 혹은 과거에 했던 일들을 비주얼라이징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수천 장의 레주메를 검색해야 되는 리크루터들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레주메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단 1분 내외예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레주메에 나의 경력이나 프로젝트 등을 빼곡하게 글로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링크가 하나 있어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내가 만든 멋진 프론트엔드 페이지가 있거나 아니면 모바일 앱이 있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도 내가 한 일을 비주얼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기억에도 남고요. 다른 캔디데이트들보다 나의 레주메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만든 시스템이 좀 백엔드 쪽이어가지고 비주얼라이징을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간단한 프론트엔드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설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1분 정도 내외에 굉장히 짧은 유튜브 비디오를 만들어서 스크린 쉐어링 하는 형식으로 내가 만든 것들, 내가 한 일들을 설명을 하는 비디오를 올리는 것도 상당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첫 주니어 iOS 포지션을 지원할 때 만들었던 레주메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플레인하죠. 다른 지원자들의 레주메에 비해서 특출나고 눈에 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력서를 내기 한 거의 처음에 한 3달, 4달 정도에서는 거의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요. 한 달에 한 곳 정도 이렇게 연락 오고 그마저도 이제 제가 인터뷰 중에 너무 떨리고 처음이어가지고 당황을 해서 인터뷰를 잘 못 보고 떨어지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제가 이제 그런 비주얼라이징이 중요하구나를 착안한 후에 썼던 두 번째 레주메가 바로 이것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특출나게 달라진 건 없고요. 내용적으로는 다만 제가 만든 iOS 모바일 앱들을 이제 스크린 쉐어링 형식으로 이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짧게 소개하는 비디오를 한 3-4개 올린 후에 이제 그 비디오의 링크를 함께 첨부를 하였더니 그 이전의 레주메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마 빈도로 따지면 거의 일주일에 한두 군데서는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내가 했던 프로젝트들 혹은 경력 등을 비주얼라이징 할 수 있다면 리크루터들에게 좀 더 큰 비주얼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고요. 그러하여금 나의 레주메가 다른 캔디데이트들의 레주메보다 조금 더 우위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회사가 요구하는 기술 스택 리퀘어먼트를 최대한 충족해서 레주메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그냥 레주메를 필터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절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잡 포스팅을 매우 꼼꼼하게 읽고 잡 포스팅에 있는 그 롤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최대한 사용해서 레주메를 작성하는 게 그 절차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건 실제로 어느 회사의 주니어 프론트엔드 포지션의 리퀘어먼트입니다. 여기에 있는 리퀘어먼트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여기 적어놓는 리퀘어먼트를 모두 충족하는 건 그 회사가 찾고 있는 아이디얼한 캔디데이트예요. 아마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있는 리퀘어먼트를 한 60에서 70% 정도 충족할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그 회사에 지원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리퀘어먼트는 주니어 프론트엔드를 찾는 리퀘어먼트인 만큼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에 좀 더 집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React가 처음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회사의 주력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는 React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내 레지메를 React를 메인으로, React의 경험을 메인으로 쓰는 게 좋고요. React 앱에서 또 어떻게 테스팅을 하는지를 적으면 굉장한 플러스일 것 같고, 또 여기 보면은 백엔드가 C# 혹은 Java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에 대해 언급한다 하더라도 굉장한 플러스일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Git 같은 버전 컨트롤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면 또 플러스이고요. 또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의 RESTful API 통신을 어떻게 하는지 정도도,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걸 레즈메에 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 스택을 대부분 충족한다고 보여지는 레즈메가 아마 다른 지원자들의 레즈메보다 훨씬 더 통과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잡 포스팅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고 그 잡 포스팅이 require 하는 기술 스택을 내 레즈메에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한 후에 내 레즈메를 제출하는 게 내가 인터뷰를 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번째는 논쟁의 여지는 조금 있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레즈메를 한 장 내외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리크루터들은 한 레즈메에 1분 이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리크루터들이 2장, 3장이 넘어가는 레즈메를 보면 좀 피곤해 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주니어 포지션에 지원하는 레즈메가 2장, 3장으로 넘어가야 할 이유가 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예외적으로 내가 언급하고 싶은 좋은 경력이나 프로젝트들이 많으면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괜히 그냥 길이만 늘린 레즈메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첫 주니어 포지션 레즈메에 꼭 필요한 포인트들을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항상 정답이 될 수는 없고 레즈메를 쓰시는 상황에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제가 말하지 않은 포인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나중에 그런 포인트들을 취합해서 또 팔로우 비디오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저번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구직을 하고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직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꼭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 드리고 싶고요. 하던 준비 계속 열심히 하시면 머지않은 미래에 꼭 원하시는 거 이루실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